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3강 시간으로서 4.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1.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거 신고. 자, 1. 철거 신고. 철거를 할 때는 신고를 하는데 철거 전, 철거 후 언제 신고할까요? 그렇죠. 철거 전에 신고합니다. 철거 전에 신고합니다. 철거 전 신고.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멸실 신고가 있어요. 멸실,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요. 자, 멸실 신고는 이건 재해로 멸실이 된 거니까 멸실 후 며칠 이내,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 신고나 멸실 신고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 작성 보관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특시, 특도, 그리고 시, 군, 구청장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인데, 자, 이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군, 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 하느냐? 첫 번째, 지번이나 지번, 그리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을 때, 명칭 변경. 자, 이런 경우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그리고 층수가 변경된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의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자, 철거 신고받고 철거를 한 경우. 네 번째는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 신고를 한 경우. 자, 멸실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합니다. 다음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지의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의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지와 도로면의 관계입니다. 대지와 도로면. 두 번째는 성토 지방 계량 등의 조치입니다. 성토, 그리고 지방 계량 등의 조치. 세 번째는 배수시설이에요. 배수시설의 설치. 네 번째는 옹벽입니다. 옹벽 설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지와 도로면의 관계.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자, 이 여기 대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도로가 있다면 이 둘의 관계입니다. 이 단면을 이쪽에서 봤다면, 자, 이게 대지고 이쪽이 도로라면 이 도로가 좀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낮아야 된다는 얘기다. 이 대지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얘기다. 왜? 빗물이 일로 들이치면 안 되잖아요. 도로 쪽에 있는 그 빗물 바지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토하고 지방 계량이에요.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또는 지방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배수시설.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자, 배수시설. 물이 빠져나가야죠. 건축물 안에 물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배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고요. 다음 옹벽 설치입니다. 옹벽. 손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각 조치를 하여야 된다. 자, 손괴의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땅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옹벽을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에 내가 대지를 조성하려면 평평하게 조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쪽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쪽에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옹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옹벽. 자, 그러면 자, 옹벽은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첫 번째 1대 1.5. 자,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 자, 성토하는 이런 걸 말하죠. 이 1대 1.5 그리고 이 높이가 1m 이상인 경우. 자, 그리고 1m 이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무너져 내리니까 우르르. 자, 두 번째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 자,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무슨 구조로 한다?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이거예요. 콘크리트 구조로 합니다. 다만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세 번째, 옹벽의 외 벽면에는 이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구조물만 튀어나와야지 그 외의 것들은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옹벽에는 몇 제곱미터? 3 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 자,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 이상의 뭘 해야 된다? 배수 구멍. 물 빠지는 구멍. 옹벽구멍 구멍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물 빠지는 구멍이다. 그런 배수 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요 네 가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대지의 안전 봤고요. 다음 공개 공지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개 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공지. 공개 공지, 건물 일정 규모 이상 대지 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때 공개적으로 빈 땅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설치 대상 지역, 설치 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는 준공업지역. 자, 네 번째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자,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지역에 어떠한 건축물이 설치 대상인가? 공개 공지 등이 설치 대상 건축물. 자, 이러한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설치할 때 공개 공지를 넣어야 되는가? 첫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되고요.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자, 건축물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두 번째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 이용 시설입니다. 건축 조례로, 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이런 설치 대상 지역에 건축할 때 그때 공개 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설치 기준. 대지 면적의 몇 프로이야?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개 공지를 할 경우에는 건축 기준을 완화합니다. 자, 완화해서 적용을 해요. 자, 건축 기준 완화하는데 용적률 같은 경우 먼저 용적률. 자,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자, 완화하되 1.2배 이하로 완화한다는 얘기고요. 높이 제한도 역시 완화를 해줍니다. 얼마큼?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해서 적용해 줍니다. 다음, 대지의 조경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대지 조경의 원칙. 자, 원칙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요. 자,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이런 경우에 조경을 해야 되고, 예외가 있어요.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경우냐?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따로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하고 이제 도로의 관계. 자, 대지와 도로. 건물은 항상 지으려면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는 배울 때 맹지라고 배웠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땅이 이거 맹지예요, 맹지. 맹지는 쓸데가 없잖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맹지가 이렇게 조그만 길로 연결되면 이거 자루형 대자 써서 대지라고 그러잖아요. 자루 대자. 이게 자루 모양 아니에요, 자루. 어떤 자루.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운데 있다면 이게 자루. 쌀자루 같은 자루형 대자 써서 대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법에는 대지는 항상 도로하고 접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접해야 돼? 원칙은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어느 한 면에 상관없어. 사방 어느 면에 예를 들어 이쪽 면이라면 나머지는 접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하나만 접하면 되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몇 미터 이상 접하는 면이 2m 이상 접해야 돼요. 최소한 2m는 돼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을 열어 닫고 하니까. 자, 근데 다만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 어떤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자, 출입에 지장이 없어. 그럼 1m 접해도 되는 거예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자, 두 번째는 건축물 주변에 공터가 있는 거야. 공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공터야. 공터. 그럼 이쪽으로 접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로가 없어도. 자, 그리고 이쪽은 도로가 아닌 거예요. 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았어. 이 집이. 다 직결로 돼 있어. 이쪽에 도로가 있고, 여기 다 다른 사람 집이야. 그래도 이 대지가 공터에 접하면 도로에 2m 이하로 접해도 거의 접한 게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터가 있으니까. 왜? 여기가 도로야, 여기가. 도로까지 걸어가면 되잖아. 이런 경우.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강화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야죠. 아까 원칙은 이제 2m만 접하면 되는데 더 강화해서 적용돼. 어떤 경우냐면 너비 6m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 4m. 무슨 얘기냐면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접하는 면은 이게 4m야. 이건 4m. 그리고 대지의 도로의 너비는 6m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 도로에, 넓은, 이거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이렇게 강화해서 적용될 때는 건물이 작다 크다. 큰 거예요. 일정 규모보다 클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선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게 몇천 제곱미터?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건물은 큰 도로에 접해라 이 소리예요. 조그만 건물은 이렇게 4m짜리 도로에 접해도 되고, 도로는 기본적으로 최하가 4m입니다. 4m. 자, 그리고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선,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얘기해요. 건축할 수 있는 선 안에다 지어야 되는데,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선은 기본적으로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으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면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야. 그럼 대지 면적의 60%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라면 이 사람은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공토를 지 마음대로 정하면 돼. 그러면 이게 100제곱미터라면 60제곱미터는 여기다 건물을 짓고 뒤는 공토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건축선이 여기까지란 얘기니까. 반대로 앞에 너무 답답하다 해서 뒤로 후퇴해서 지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 마음이야. 그럼 원칙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이 선,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면 되는데, 건축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예외 조항이 나. 도로가 이게 4m면, 기본 4m의 도로는, 우리 앞부분에 도로 배울 때 4m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막다른 길 나왔을 때 10m 이하일 때는 2m. 기억이 나시나? 10에서 35m까지는 3m. 35m 초과할 때는 6m. 2, 3은 6. 기억나면 천재입니다. 자, 4m야 되는데, 4m가 되는데, 기본이. 이게 4m가 안 되는 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게 3m야. 3m. 3m 도로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에 건축선. 자, 소요 너비의 미달, 즉 소요되는 너비는 뭐 기본 최소 너비가 4m인데 이 4m가 안 되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도로, 너비가. 자, 이럴 때는 중심선, 중심선이 있잖아요. 도로의 중심선.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소요 너비가 4m니까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면 몇 m예요? 이거의 2분의 1이면 2m네, 2m. 이 중심선으로부터 몇 말 후퇴한다? 2m를 후퇴하는 얘기예요. 그게 건축선이야.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하냐? 차가 지나갈 길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땅이라 하더라도. 도로가 못 가잖아, 차가. 그래서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로의 반대편. 자, 도로의 반대편에 도로의 반대편에 이제 경사지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도로가 있고, 자, 여기 건축선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건물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질지 몰라요. 있는데, 이 반대편이 경사지야, 이렇게. 도로의 반대편이. 자, 그러면, 도로 경계선, 지금 소요 너비에 미달되니까, 원래 4m, 이게 4m면 소요 너비를 채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지으면 돼, 이렇게. 건축선을. 딱 도로하고 대지의 경계선에 지으면 되는데 요게 4m가 아니라 3m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지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반대편은 경사지 아니면 하천, 개울 막 이래. 그런 경우에는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가 4m니까 4m를 쭉 후퇴를 해. 그러면 거기까지, 거기 선이 바로 건축선이 된다는 얘기야. 뒤로 후퇴해서 지으라는 얘기죠. 소요 너비에 미달이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가각건제는 뭐냐면, 가각전제.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건축선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만화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하나만. 이게 4m짜리 도로예요. 4m 폭이. 4m. 자, 그리고 반대쪽도 요것도 4m야. 4m. 그러면 도로니까 경계선이 없죠, 여기는.
요 각도가 90도 미만이야, 지금. 90도가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자, 4m. 4m. 90도 미만. 그러면 요 끝점으로부터 우리 표에 있는 대로 2m로 후퇴해야 돼. 2m. 여기도 2m. 내 땅이 원래 만약에 이만큼 있다 치면 요만큼 후퇴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라는 얘기야. 이거는 차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돌아가든. 시야를 확보시켜줘요. 내 땅이라 하더라도 이거 지을 수 있다 없다.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 이게 가각존재. 거기에 우리 많이 잘 표현해 놨어요. 그거 보면 아하 이게 그 말이구나. 그 교차점, 도로의 교차점으로부터 이렇게 후퇴해서 짓는 거예요. 설사 내 땅이라 하더라도. 그게 가각존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 33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자, 유지와 관리에서는 건축물의 철거 신고나 멸실 신고를 배웠고,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의해서는 대지의 안전, 공격 같은 거, 그리고 대지의 조경, 대지의 공개 공지, 그리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가각존재를 배웠는데, 이 부분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뜻 자체를 몰라서 많이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서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만 좀 보십시오. 아, 건축물이 들어설 땅을 대지라고 하고 대지는 안전해야 되는구나. 대지는 조경도 좀 해야 되고 건물을 크게 질 때는 공개 공지도 좀 제공하고, 그리고 그 건축선이라고 해서 항상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하고 통해서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를 아시면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